인트로. 보고서가 책상 위에 올라갈 때마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상사의 붉은 펜은 단 한 줄의 망설임도 없이 문장을 베어냈다. 수치와 표는 산산이 무너졌고 문장은 잉크에 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후배는 매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매번 조금씩 작아졌다. 팀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회의실의 시계만이 초침 소리를 내며 침묵을 깼다. 붉은 선이 한 장 한 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 문제 원인 선택 결과. 그 단순한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지워지고 잘려나가도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자기만의 질문뿐이었다. 그날 이후 후배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북 진행하는 툭 던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장. 첫 무너짐.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번졌고 테이블 위 보고서는 노출된 상처처럼 드러나 있었다. 후배는 종이를 모은 손에 땀이 베어드는 걸 느꼈다. 상사는 말없이 첫 장을 넘겼다. 익숙하게 붉은 펜을 들더니 단호하게 문장을 긋기 시작했다. 여긴 길어. 핵심이 없어. 짧은 지적과 함께 붉은 줄이 문단을 가르며 번졌다. 팀원 한 명은 펜을 굴리다 멈추었고 또 다른 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박 대리는 고개를 살짝 숙여 시선을 피했다. 작은 반응들이 하나하나 모여 방 안의 긴장을 더 무겁게 했다. 후배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어젯밤 수정했는데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달라졌을까. 변명은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다. 상사는 이번엔 그래프를 가리켰다. 비교군이 모호해. 결론도 약하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메모지에 가깝지.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감춰졌다. 후배는 숨을 얕게 몰아쉬었다.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에 고정됐다. 창백한 볼, 굳은 입술, 흔들리는 눈빛. 이 얼굴이 뭘 증명할 수 있지. 회의가 끝나자 의자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모두 문 쪽으로 향했지만 그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박 대리가 잠시나마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물 좀 마셔. 그 짧은 말조차 낯설게 위로처럼 다가왔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이 뒤에서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가 등 뒤를 찔렀다. 보고 라인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메모지를 꺼내 단어를 적었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낱말은 가볍게 써졌지만 채워 넣을 내용은 막막했다. 창밖에 햇빛이 서서히 기울며 책상 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늘 속에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무너졌지만 언젠가 이 단어들의 답을 쓸 수 있을까? 2장. 얼어붙은 회의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회의실 안은 금세 뜨거워졌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일정하게 흘렀다. 그러나 그 바람은 답답한 긴장을 흩뜨리지 못했다. 후배는 새로 고친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종이가 내려앉는 순간 시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상사는 무표정하게 앉아 붉은 펜을 들었다.
첫 장이 넘겨지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후배는 심장이 같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제발. 속으로 기도했지만 눈은 상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긴 낫네. 그런데 이건 상사의 펜이 곧바로 문단을 가로질렀다. 굵은 붉은 줄이 단어를 베어냈다. 후배의 시야에는 그 선만 또렷했다. 나는 여전히 틀린 건가?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다. 딸깍 딸깍 숨이 막힐 만큼 또렷했다. 옆자리 팀원이 작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물을 들이켰다. 박 대리는 팔짱을 낀 채 눈길을 회피했다. 모두가 조용히 반응했지만 긴장은 후배에게 쏠려 있었다. 상사는 이번엔 표를 가리켰다. 이래선 설득력이 없어. 결론이 약하다. 또 다른 붉은 줄이 페이지를 얼룩지게 했다. 후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이 얼굴로 무엇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박 대리가 손을 들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정리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사는 그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에 정리해. 회의실 공기가 순간 흔들렸다. 팀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후배는 보고서를 움켜쥐었다. 도움을 받았다는 안도와 스스로 해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복도엔 웃음소리도 흘렀지만 그는 다른 세상 같았다. 붉은 줄이 가득한 보고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선들이 족쇄처럼 자신을 묶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속으로 묻는 순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메모지 위에 단어가 떠올랐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그 단순한 낱말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3장. 붉은 펜의 압박.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작은 방은 더 답답해졌다. 후배는 어젯밤 새로 고쳐낸 보고서를 들고 앉았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상사는 여전히 붉은 펜을 들고 첫 장을 넘겼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후배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눈은 감히 상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짧은 음소리가 흘렀다. 그 한 음절에 모두가 반응했다. 박 대리는 펜을 굴리다 멈췄고 한 팀원은 의자에 몸을 바짝 세웠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긴 괜찮네. 그런데 이 부분은 붉은 선이 곧바로 문단을 베어냈다. 후배는 그 선만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여전히 틀린 건가? 답을 못 찾은 건가? 자책이 가슴을 쳤다.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다. 딸깍 딸깍 숨이 막히도록 선명했다. 한 팀원이 기침을 삼켰고 또 다른 이는 물컵을 들어 올렸다. 사소한 소리마저 긴장감을 드러냈다. 상사는 표를 가리켰다. 비교가 불분명해. 이래선 설득력이 없어. 굵은 줄이 그래프를 잘라냈다. 페이지는 잉크 얼룩으로 가득했다. 후배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만 물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걸까? 그러나 그 질문은 목소리로 나오지 못했다. 그때 박 대리가 손을 들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상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안에 마무리해. 공기는 조금 풀렸지만 후배의 손은 보고서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도움받았다는 안도와 스스로 못 해냈다는 무력감이 섞여 손끝이 저려왔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홀로 남았다. 붉은 줄로 가득한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잉크 얼룩은 족쇄처럼 얽혀 있었다. 언젠가 이 흔적을 내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물음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장. 무너짐 속의 틈.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사무실은 아직 깨어 있었다. 창가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을 뿌렸다. 후배의 책상 위에는 붉은 줄로 가득한 보고서와 포스트잇이 흩어져 있었다. 메모에는 단순한 네 단어가 적혀 있었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그는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띄웠다. 커서가 깜빡였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시선은 책상 구석에 식어버린 커피잔에 머물렀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쓰는 대로 지워질 텐데. 내면의 목소리가 피로하게 속삭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박 대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도? 후배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리는 책상 위 메모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내 글을 안 믿는 거야. 그 말은 오래 울렸다. 반박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후배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커서 깜빡임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박 대리는 손을 흔들며 퇴근했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후배는 펜을 들어 메모에 화살표를 그렸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흐름은 단순했지만 문장을 채우는 건 막막했다. 이게 맞을까? 또 지적받을까? 불안이 손목을 붙잡았지만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천천히 첫 문장을 입력했다. 우리가 놓친 건 비용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문장을 소리내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젯밤의 글과는 달랐다. 속에 갇혀있던 말이 처음 밖으로 나온 듯 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무실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흔들리는 문장을 그대로 붙잡았다. 흔들려도 괜찮았다. 붙잡는 것, 지우지 않는 것이 오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눈은 시큰거렸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다. 오늘도 무너졌지만 무너짐 속에서 작은 틈이 열리고 있었다. 5장. 고독의 제작성. 밤은 깊었고 사무실은 절반쯤 꺼져 있었다. 남은 형광등 몇 개가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쳤다. 후배의 자리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붉은 줄로 뒤덮인 보고서, 포스트잇 뭉치, 식어버린 커피, 반쯤 남은 캔 음료. 창밖의 건물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그의 화면은 여전히 푸르게 빛났다. 커서는 깜빡였고 손가락은 머뭇거렸다. 한 줄을 쓰면 지우고 다시 붙잡아 쓰기를 반복했다. 숫자가 아니라 흐름. 설명이 아니라 방향. 낮에 되뇌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문장을 붙잡았다. 우리는 비용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했다. 소리내 읽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젯밤과는 달랐다. 처음으로 속에 묻어둔 말이 바깥으로 나온 듯 했다. 포스트잇을 다시 꺼내 순서를 바꿨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단어들이 새로 배열되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의심은 여전히 남았다. 내일 또 지적당하면, 붉은 줄이 다시 덮으면, 불안이 손목을 붙잡았지만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써야 한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는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복도 끝에서 청소기 소리만 들려왔다. 그 소음이 오히려 집중을 돕고 있었다.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이 힘을 주었다. 새 문장은 쌓여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숫자는 줄었지만 갈림길과 선택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설명이 아니라 제안이 되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모니터 속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거칠고 피곤했지만 무엇인가를 붙잡은 눈빛이 거기 있었다. 새벽 2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북을 덮었다. 종이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무게는 여전히 있었지만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버텨낸 흔적, 고독 속에서 얻은 증거였다. 6장. 통찰의 한 장. 회의실 공기는 늘 무거웠지만 오늘은 다른 긴장이 감돌았다. 후배의 손에는 새로 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밤새워 다시 만든 문장들, 손때 묻은 종이가 무겁게 전해졌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종이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상사는 무표정하게 첫 장을 넘겼다. 붉은 펜이 손끝에 들려 있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문장은 간결했고 흐름은 단단했다. 비용, 원인, 선택, 결과. 그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설득력을 주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초침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고 박 대리는 팔짱을 풀며 보고서를 따라 읽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여긴 상사가 짧게 물었다. 후배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이전엔 비용을 중심에 두었지만 이번엔 선택의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문장은 단호했다. 상사의 펜이 공중에서 잠시 맴돌았다. 그러나 곧 페이지 구석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쳤다. 굵은 줄 대신 작은 표시. 그 차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팀원들 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누군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 작은 움직임들이 후배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박 대리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흐름이 확실히 보이네요. 결론도 깔끔합니다. 상사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인정처럼 느껴졌다. 후배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며 보고서를 붙잡았다. 처음이다. 붉은 줄이 쉽게 그어지지 않은 건. 내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는 보고서를 챙겨 나오며 느꼈다. 이제 종이가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밤새 고독 속에서 붙잡은 문장이 오늘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텼다. 7장. 흔들린 눈빛. 회의실 안은 적막했다. 긴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후배는 자리 끝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지만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보고서만 들었다. 이번엔 화면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상사는 팔짱을 끼고 눈을 좁혔다. 박 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시선을 보냈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펜을 만지작거렸다.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후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비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설명은 간결하고 단단했다. 도표는 줄었지만 흐름은 선명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의자에 몸을 바로 세웠고 다른 이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작은 움직임들이 긴장을 바꿔갔다. 상사의 눈빛이 보고서 위에서 머물렀다. 붉은 펜이 손끝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는 물었다. 결론은? 후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게 실패를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상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펜이 공중에서 잠시 멈춘 뒤 한쪽 구석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선은 붉은 줄이 아니라 동그라미였다. 팀원들의 얼굴에 변화가 스쳤다. 박 대리는 미세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동의가 공기 속에 번졌다. 후배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이다. 이 자리에 서서 나 자신을 믿은 건. 그는 보고서를 단단히 붙잡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8장. 도전의 자리. 마지막 회의 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긴장감 속에서도 어딘가 다르게 가라앉은 정적이 느껴졌다. 테이블 위엔 후배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몇 번을 다시 쓰고 지우고 밤을 새워 붙잡은 문장들. 종이 위의 잉크는 그간의 무너짐을 증명하듯 묵직했다. 상사는 붉은 펜을 들었지만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간결하고 단단한 흐름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문제, 원인, 선택, 결과. 그 단순한 네 단어가 이제는 설득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또렷했다. 박 대리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팀원들은 눈길을 보고서 위에 고정한 채 조용히 반응했다. 누군가는 펜을 쥔 손을 가볍게 놓았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새로운 기류를 만들었다. 결론은 뭐지? 상사의 질문은 짧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 같지 않았다. 후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비용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실패를 줄이고 팀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방 안은 고요했다. 초침 소리가 크게 울리고 상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붉은 펜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보고서 구석에 작은 동그라미를 남겼다. 그 한 동그라미는 수많은 붉은 줄을 대신했다. 그리고 상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진행해보자.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숨죽이던 팀원들의 어깨가 풀렸고 박 대리는 미세하게 웃었다. 후배는 보고서를 꼭 쥐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드디어 지워지지 않는 문장을 만들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믿음은 남이 주지 않았다. 스스로 문장을 믿을 때 비로소 힘이 생겼다. 작은 지지의 말은 사람을 일으켰고 개인의 도전은 결국 팀 전체를 살려냈다. 펀치라인. 무너짐 끝에서 피어난 도전. 그 믿음이 팀을 살렸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